메타버스 모멘텀이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조금은 감소를 한 경향성이 있지만은, 안녕하세요. 리서치 센터에서 인터넷 기업 분석 담당하는 임예지입니다. 오늘 메타버스 산업자를 준비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메타버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접두어랑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현실하고 유사한 가상세계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으며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서비스 대표격으로 언급되는 제페토와 같은 유사한 서비스는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10년도 더 된 메이플 스토리, 조이시티, 해피시티 같이 이런 RPG류의 게임들은 아바타를 이용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하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보유해서 지금의 메타버스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가 10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테마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굉장히 붐을 일었을 때 업계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크 자커버그, 페이스북, 이제 메타의 CEO인 마크 자커버그는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꿀 만큼 메타버스 구축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웹의 앱스토어라고 할 수 있는 스팀 플랫폼의 CEO 게이브 뉴엘은 인터뷰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메타버스 테마를 강하게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이제 저커버그가 메타의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메타버스 월드인 호라이즌 월드의 예시 사진을 넣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는 게이브 뉴엘이 메타버스 테마를 부정하면서 파이널 판타지, 10년 전에 나온 파이널 판타지 14에 이렇게 캐릭터 머리 색깔부터 눈 색깔까지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나왔었다. 최근에 나오는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하면서 예시를 든 게 파이널 판타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1세기의 메타버스가 2000년 초기의 메타버스 게임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과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저 자율도가 높아졌다는 유저 자율도 면에서 한 가지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로 대두된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코인이랑 NFT를 도입을 하면서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환금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21세기 메타버스가 이전 메타버스랑은 조금 차이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직접 제가 지금 제시한 두 가지 황금성과 이제 자율도 면에서 국내 기업의 사례를 분석을 해드리면은, 먼저 네이버의 제페토 같은 경우는 먼저 서비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아시아의 메타버스로 부상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자체는 아바타로 즐기는 SNS 성격이 강하고,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게임 시작 툴이 도입이 되면은 서비스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Z,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Z 같은 경우는 21년 말 비전 펀드랑 국내 엔더 3사로부터 프리밸류 1조 원 밸류로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게임 컨텐츠는 대략 이런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페토 같은 경우는 제페토의 크리에이터가 아이템뿐만이 아니고 월드까지 제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판매를 통해 이런 그 아이템 같은 경우는 판매를 통해서 게임 코인인 잼을 얻을 수 있고, 이 잼을 일정 액수 이상이 되면은 USD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현재 매출은 잼 판매 수익이랑 광고비로 구성이 되고 있고, 아직은 광고비 비중이 더 크지만 나중에는 잼 판매 수익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제페토의 자율도에 관한 얘기면, 두 번째로 이제 황금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게임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거나 월렛이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게임 코인을 게임에서 사용하는 재화를 사서 플레이하는 예전하고 같은 비슷한 형태였는데, 최근에 네이버 신임 CEO가 인터뷰를 통해서 라인의 이제 코인인 링크를 제페토 내 기축통화로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의 코인인 링크를 제페토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는 라인에서 제페토에서 플레이해서 번 돈을 이제 쉽게 외부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체인 역할을 링크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아프리카TV인데요. 네이버의 제페토에 대비해서 아프리카TV의 프리블록스라는 메타버스 서비스는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작년에 아프리카TV도 자사 메타버스 서비스 프리블록스를 런칭을 했고요. 아무래도 아프리카TV 자체가 실시간 스트리밍에 강점이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프리블록스에도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기능을 넣는 등 원래 자사 서비스의 강점을 메타버스 서비스에도 녹여낸 모습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TV 프리블록스를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자율도 면에서는 제페토랑 유사하게 프리블록스 역시도 나만의 월드인 마이버스를 블록을 이용해서 뭐 집을 꾸밀 수도 있고 구조물을 넣을 수도 있고 건축물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내 월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자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얼마 전에 기사화도 많이 됐었는데 이게 BJ 철구 NFT입니다. 그래서 이 NFT를 아프리카의 NFT 마켓인 AFT 마켓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BJ 철구 NFT를 구매를 하면은 이 NFT를 내 프리블록스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FT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내가 NFT를 만들어서 AFT 마켓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뭐 좋은 아바타가 있으면 AFT 마켓을 통해서 내가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외부 경제 세계랑 이제 프리블록스 경제 세계랑 맞닿아 있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현재는 지금 프리블록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그 코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공지사항 같은 걸 보면은 올해 안에 기축통화인 사랑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인까지 발행이 되고 나면은 프리블록스도 이 생태계 자체 경제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사로 넘어가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의 메인넷인 클레이튼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보라체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보라체인은 이제 캐주얼 골프 게임을 시작으로 연내 10개 정도 게임을 보라체인 위에 온보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프로젝트는 카카오 게임즈의 그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아키에이지를 이제 블록체인 결합해서 만든 아키월드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키월드는 1세대 MMORPG 개발자인 송지경 PD가 제작한 아키에이지라는 게임을 블록체인화해서 재서비스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황금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카카오 게임즈의 아키월드는 팬덤 카드 NFT를 3차 민팅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NFT 카드들은 NFT 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지금 아직 없지만은 향후 이제 카카오 게임즈 보라랑 교환 가능한 게임코인 블루솔트도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FT와 코인 이렇게 두 가지 황금성을 가지는 요소를 올해 안에 준비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율도 면에서는 이 NFT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팬덤 카드 NFT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향후 게임 운영에 있어서 게임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일부 이제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뭐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거나 뭐 맵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개발자들이 그것을 이제 의결을 붙이면은 이런 NFT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그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로 도입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는 과거하고 비교해서 게임 유저들이 과거랑 비교할 수 없는 자율도를 가지게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 이미지로 이제 아키월드 팬덤 카드 이미지를 넣어놓았는데요. 이렇게 팬덤 카드를 지금 뭐 NFT 거래소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 지금 일부 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키월드도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위메이드의 미르포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위메이드는 게임의 블록체인화 선두주자로 작년 4분기에 최초로 미르 IP의 블록체인을 결합한 게임을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르4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 620만 명을 기록을 했고 11월 같은 경우는 최고 동시 접속자 수 140만 명을 기록하면서 빅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는 게임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코인 매출 집계가 현재는 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 NFT 거래를 제외한 매출은 이제 매출단에 잡히지 않아서 컨센보다 하회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성과가 이제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 성과로 찍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가로 미르4를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블록체인이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NFT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키운 캐릭터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 키우면은 이걸 NFT 거래소를 통해서 다른 유저한테 팔면서 나는 그것으로 황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NFT 거래소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방금도 보여드린 그림이지만은 이렇게 내가 게임 내부 재화를 얻어서 이거를 중간 매개 코인 2개를 거쳐서 이제 빗썸이나 주요 시장에 상장이 된 그 코인으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판매를 통해서 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미르4는 갖추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게임과 블록체인의 결합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모두가 인정하는 거는 게임하고 블록체인을 결합할 경우 구작 IP도 흥행하게 하는 뛰어난 마케팅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르4뿐만이 아니고 지금 열혈강호나 뭐 조이스틱 건십 배틀 같은 게임도 그런 성과는 이미 다 보여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한계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게임이 출시되고 나서 게임 코인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지만은 이후에 한 2, 3일 이후에 바로 급락하는 패턴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게임 코인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은 이제 게임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소위 쌀먹 수요가 지속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위메이드맥스의 라이즈 오브 스타즈라는 게임 이 코인은 실더리움 판매 그 가격을 보시면은 처음 이틀간은 뭐 급등을 하다가 이후에는 바로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조이스틱 건십 배틀 역시 초기에 조금 상승을 하다가 이후에는 연이어서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제 열혈강호 역시도 초기에 상승하고 후에 바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상승, 후에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 같은 경우는 초기에 뭐 코인을 이용해서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 비용이 조금 드는데 요 비용을 요런 이렇게 기초 아이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기에 코인 수요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향후에 이제 초기 유저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저 유입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코인 가격은 급락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은 게임 코인 가격을 영속적으로 지탱을 해주는 거는 결국은 게임 자체의 재미다. 그래서 재미있는 기존의 게임들이 블록체인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일보한 기술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아래 착용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직 부피가 굉장히 커서 휴대성이 떨어지고 뭐 한 1시간 이상 플레이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사용성뿐만이 아니고 이 VR 기기들이 VR 멀미라는 증상을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실하고는 주사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VR 멀미 증상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약간 VR 멀미가 가진 멀미 증상을 겪는 유저들이 생각보다 비율이 높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거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기업들의 메타버스랑 블록체인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미 실적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먼저 말씀드리면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사업부인 카카오 G 같은 경우는 21년 연간으로 800억 원을 매출하고 거의 600억 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기여를 한 상황입니다. 이익 기여도 이미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카오의 클레이코인이랑 카카오 게임즈 보라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라인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라인이 발행한 링크코인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블록체인 사업에 생각보다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사업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비롯한 메타버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조금 작년에 대비해서 열기가 좀 죽기는 했지만은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대기업도 진심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아프리카 TV뿐만이 아니고 이제 게임사들도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모멘텀이 좀 죽은 상황이지만은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모멘텀이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조금은 감소를 한 경향성이 있지만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대기업을 비롯해서 게임사들이나 아프리카 TV 같은 중소형 플랫폼사들도 메타버스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은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